이재명 정부의 첫 통상 전략 시험 때는 한미 간 관세 협상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양측의 밀고 당기기가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새 정부의 관세 협상 전망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매기는 관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와 철강에 붙인 품목 관세, 여기에 10% 기본 관세에다 15% 차등 관세가 다음 달 9일부터 추가됩니다. 그 전에 관세 협상을 매듭짓자며 한미 양국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목표는 모든 관세를 없애는 겁니다. 2+2 통상 협의를 시작으로 실무 협의를 이어왔는데 협상 의제를 정하고 미국 요구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주요 의사결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 셈입니다. 한국의 정치 일정과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한미 정상은 어제 첫 통화에서 조속한 관세 협의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본격적인 밀고 당기는 협상은 이제부터입니다. 정상들 간의 전화 통화는 좀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좀 타협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다만 남은 기간 한 달, 새 협상팀을 이끌 장관급 인사를 하고 전략을 짜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미국은 지난달 2차 기술협의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구글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한 상황. 어떤 것을 얼마큼 내어줄지 정무적 판단도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서로 조정하고 설득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때문에 정부가 시한인 다음 달 8일 이후 한 차례 더 상호 관세 부과를 유예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한미 양국의 첫 2+2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전까지 모든 합의를 끝내자는 겁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관세와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와 투자 협력, 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주 관심사인 조선 협력에 대해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 개정과 소고기 수입 확대 내용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1시간 정도로 협의 시간이 길지 않았고 첫 번째 만남인 만큼 탐색전 성격이 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협의의 출발점이고 기본 틀을 마련한 자리라며 섣부른 합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 측의 이해를 요청하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성공적인 협의였다며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며 예상보다 빠르게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be talking technical terms as early as next week as we reach an agreement on understanding as soon as next week. So South Koreans came early, they came with their A game, and we will see if they follow through on that. 관심이 모아졌던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한미 간 포괄적 합의는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제품에 50%의 관세가 붙는 건 오는 4일부터입니다. 일정 쿼터에 한해 무관세이던 게 지난 3월 25%가 되더니 이번엔 2배 인상. 이미 수출이 20%가량 줄어든 철강업계는 비상입니다. At 50%, they can no longer get over the fence. So 지난 4월부터 관세가 매겨진 대미 수출 1위 품목, 자동차 쪽 영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30% 넘게 줄었습니다. 전달 수출 감소율을 10%포인트 이상 웃돕니다. 이 때문에 전체 자동차 수출액도 62억 달러로 4.4% 감소했습니다. 여기에다 중국 쪽 성적도 부진하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1.3% 줄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지던 수출 증가세도 결국 꺾였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도 어려운 것 같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4조 위안 정도 썼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로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죠.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가 수출액 낙폭을 줄여주는 방어선이 돼줬습니다.
HBM 같은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수출은 역대 5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우리 수출에 들이우는 그림자는 짙어지는 상황. 다음 달 합의를 목표로 진행 중인 한미통상협의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향후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마이너스 20.6%. 지난해와 비교해 확 줄어든 지난달 대미 철강 수출 실적입니다. 미국이 지난 3월부터 철강에 부과한 관세 25%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석 달도 안 지났는데 모레부터는 철강 관세가 50%, 2배로 뜁니다. 발표 불과 닷새 만에 실행되다 보니 이미 수출길에 오른 철강 제품은 예상치 못한 50% 관세 폭탄을 맞는 상황. 대응할 시간도 없습니다. Nobody's going to be able to steal your industry. 한국은 미국 입장에선 철강 수입의 9%를 차지하는 4위 수입국입니다. 25% 관세 부과 땐 미국 현지 철강 가격이 덩달아 오르며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만 2배가 되면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고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고요. 아마 각국의 보호무역이나 제3국 내에서의 철강 미국으로 못 들어가는 거 쏟아져 나오거나 아마 2차, 3차 피해까지. 안 그래도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며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 국내 최대 철근 생산 공장인 동국제강 인천 공장은 창사 이래 처음 가동을 한 달간 중단했고 다른 업체들 사정도 비슷합니다. 관세로 인한 추가 피해를 감당할 여력이 많지 않은 겁니다. 한미 간 협상 중에 더 큰 관세 폭탄을 안게 된 정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주입니다.